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기 일본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주장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들은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폄하하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고, 이는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현대 자기계발서나 성공학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즉, 조선의 멸망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기본 심리를 바탕으로 쓰여지고 읽혀지며 대중에게 소비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만국의 국민들이 감수해야만 하는 치욕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물론 조선 총독부가 그들의 점령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압제의 일환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은 한국 사회에서 배척되고 논의가 꺼려지는 주제였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나 삼국사기 초기 기록들이 약간씩 이상한 부분이 있어 우리들을 혼동시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삼국사기가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의 역사를 전해주는 거의 유일한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은 분명 주몽이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주몽을 동명성왕이라고도 칭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약간의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에 따른다면 주몽은 단지 고구려를 건국한 영웅일 뿐이지만 이와 다소 상반된 중국 측 기록이 있어 우리는 둘 모두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전한을 멸망시키고 신나라를 건국한 왕망에 대한 기록 때문이지요. 지금부터의 논의는 주로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함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건은 왕망이 호 즉 흉노 혹은 동호를 토벌하기 위해 고구려에게 군대를 요청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왕망의 요청에도 고구려 후, 도 혹은 추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고구려 군대는 끌려가게 되었고 그들은 도리어 변방의 도적대로 돌변하게 됩니다. 이에 격노한 왕망은 그 책임을 고구려 후 도에게 물으려 하고 어무를 시켜 그를 참수합니다. 그리고 어무는 그의 목을 장안으로 보냈지요.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왕망에게 참수된 고구려 후 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단지 유리왕 31년에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대충 끼워 넣고는 얼버무리고 맙니다. 그래서 고구려 후 도 혹은 추를 유리왕으로 오해하는 경우조차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주장이겠지만 고구려 후 도 혹은 추가 주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몽을 고구려 후라고 한 부분입니다. 고구려는 현도군 고구려현에서 비롯된 국가입니다. 한무제 이후 국력이 약해진 전하는 이민족이 사는 변방의 군현들을 직접 통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변방의 이민족 수장들에게 후라는 자귀를 주어 이들을 매개로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려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도군 고구려현도 일종의 자치권을 인정받는 후국으로 승격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곳의 후가 바로 도 혹은 추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몽 이전에도 고구려현에는 여러 고구려 후들이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고구려 후 도 혹은 추 즉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으로 이름 올리게 된 것은 그가 처음으로 중국 정권의 반기를 들고 대항했기 때문인 듯 보여지는데 이를 독립이지로 받아들인 것이겠지요. 당연히 영웅적 면모가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바로 다음의 기록 때문입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조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때 어무가 상주하여 말했다. 맥 사람들이 법을 범한 것이지 그 죄가 도에게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응당 그를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에게 대제를 씌운다면 아마도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이겠지만 나는 이 글을 통해서 당시 어무가 맥 사람과 주몽을 분리해서 다루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나는 기본적으로 맥족을 말갈족과 연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나오는 맥사람을 말갈족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고구려현에 살던 말갈족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망의 명을 거역하기 어려웠던 주몽은 이를 말갈족 즉 맥사람들에게 밀었을 것이고
이를 왕망은 주몽이 불성실했다고 봤겠죠.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몽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어무가 왕망에게 고한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주몽이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억울하게 참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몽이 고구려 후 도 혹은 추인가 아닌가 하는 다소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밀어두고 우리는 오히려 태조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자들은 태조왕이 실질적으로 고구려를 건국한 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너무 나간 주장 같습니다.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기존의 주장이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가 대왕이라는 칭호로 불렸다는 부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대왕이라는 칭호가 선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후대의 노력에 기인한 과장된 미칭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대왕은 왕 중의 왕 즉 킹 오브 더 킹으로 사용됨을 알아야 합니다. 즉 주위 여러 왕들을 복속시키고 그들을 거느리는 대표 왕인 것이죠. 더군다나 대왕이라는 명칭이 태조대왕 이후에도 차대왕, 신대왕 등 연이어 두 차례나 더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왕이라는 지위가 당시 필요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차대왕은 글자 그대로 두 번째 대왕이라는 뜻일 것이고 신대왕은 새로 등극한 대왕이란 뜻이겠지요. 아마도 신대왕 시기까지는 복속된 이윤 여러 왕들의 권위가 인정되고 있었고 그래서 굳이 그 위에 지위인 대왕이라는 칭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조왕의 재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문제가 되곤 하는데 이는 아마도 주몽의 즉위년도를 지나치게 앞당기다 보니 발생한 그 후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후 추를 유리왕과 혼동하는 오해 또한 발생한 것이죠. 이보다는 우리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 고구려조에 나오는 다음의 기록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광무제 8년에 고구려 왕이 사자를 보내 조공을 바칠 때 처음으로 왕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삼국지 기록을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고구려 후 추, 즉 주몽이 왕망에게 의해 참수된 이후 약 20년이 지나서 고구려가 중국 왕조로부터 왕위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민음사에서 펴낸 삼국지에서는 옆에 각주를 첨언하여 그때를 132년 고구려 대무신왕 때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132년은 32년의 오타이며 대무신왕 때의 일이라는 것은 저자 김원중 교수의 판단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비록 조공에 의한 책봉으로 얻은 결과이지만 주몽이 죽고 20년 만에 중국 왕조조차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고구려의 국력이 성장하였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때를 유리왕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